각부터님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토요일인데 이제 토트넘 경기를 보고 싶은데 뭐 어쨌든 가급적이면 1시간 내에 한 방송으로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740회 역설타임즈쇼 2013년 8월 26일 이널리 암살 바티칸 파월 SSBC 브릭스 CFR VOA 웨스트저널 DW 파이낸셜 타임즈 차이나 옵저버 굿타임 배타임즈 김길선 인디펜던트 POV 리포팅 프롬 우크라이나 The People Profiles 이런 제목입니다. 경제 대마불사 SSBC 조세회 피처 폭로는 무능부패 수골통 매국노 반쪽노면 문전비 우이파시오 푸딩 자유파시오 맹꽁 시파르 따위 적폐 국유원 귀족들을 타파하고 신흥 국유원이 새 금융질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 영상은 프랑스에서 만들었네요. 그래서 2017년에 제작됐고요.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그래서 제 원제가 뱅스터스 이러한 제목으로 불립니다. 포온 거죠. 그래서 SSBC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자금 세탁 기관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짧게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이 대마불사다. 대마불사라는 것은 그 명분에서 이뤘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문제라면 흔히 뭐 중앙은행의 문제점 그래가지고 흔히 유튜브에서 보면 시청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의 문제란 말이에요.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을 시스템이 문제가 완벽한 시스템은 없죠. 그래서 더 나은 시스템이 나올 때까지는 문제점이 있더라도 그 문제점을 우리가 인지하고 더 나아간 시스템을 찾고자 한다면 이 지금 SSBC의 문제는 단순히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부패의 문제다. 근데 부패를 건드리지 못하는 게 대마불사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중공의 상당수 대기업들이 전부 다 SSBC에서 만들었다고 자신할 수 있다. 공산당 가족들이 SSBC를 통해서 비자금을 만든다. 그리고 영국 정계가 굴복했다. 탈세를 한다. 조세 피처를 통해서 잠재적인 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SSBC 스캔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죠. 이게 이제 그 스위스 비밀은행 폭로될 때 SSBC의 컴퓨터 전문가가 자료를 빼돌려서 그것을 프랑스 르몽드와 가디안 같은 데다가 넘겼다. 그래서 이게 폭로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영국 정부죠. 스콜통 무능부패 매국노 적폐 반쪽 미당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미네르바를 찬양하기에 인드라가 미네르바 글 전부를 다 읽어봤습니다. 그때 미네르바가 SSBC를 중공은행이라고 했습니다. 단순 실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 미네르바 글 곳곳에서 거의 대부분을 기존 리포트를 복사한 것이고 극히 일부 부분에서만 자기 의견을 첨가하는 패턴을 발견한 바 이 패턴 속에서 이외에도
주요한 실수들이 여러 차례 보였다는 점에서 미네르바가 전문 금융인이 아니라고 인드라는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나중에 반정유당이 가짜 미네르바 은둔한 건 자신들의 실수를 덮어버리려는 꼼수였다는 것입니다. 반쪽 민주당 아이들에게 감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라고 살해 협박까지 받았던 미네르바가 사실은 진짜였던 겁니다. 반정민당은 홍콩 전문 금융인이라고 한국계라고 계속 강조했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것은 가짜다. 계속 그걸 강조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드라가 이제 SSBC를 얘기하기 전에 프리메슨 얘기하죠. 인드라가 존경하는 심리학자 칼 융이 프리메슨이었다. 이런 거죠. 저는 프리메슨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리메슨들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이면서 어떤 영성을 통하든 지식을 통하든 그 신지학이라고 하죠. 어떤 것이든 제 기본적인 철학은 자신의 무지,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난 모른다. 모르는 나 자신을 안다. 저는 제가 우주의 비밀이라든가 신의 비밀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상사의 모든 것들을 파헤치는 원동력은 결국은 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에 다가설 수가 없다. 인간의 인식론으로서는 한계가 분명하다. 그럼 왜 하냐? 바로 자신의 무지를 깨닫기 위한 거죠. 인간의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영성과 지식을 동원해서 계속 가는 원동력이죠. 인류의 원동력입니다. 신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는 영성, 아는 지식 같은 것은 상대 진리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칼융 역시도 상대 진리의 나름대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코끼리 만지식으로 얻은 것들조차도 인드라에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 정도에 만족하는 거지 마치 칼융이 절대 진리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바다사원님 어서오세요. 프리메슨의 긍정적이다. 그래서 프리메슨 이건 뭐 잠언 같은 거예요. 이것도 역시 탈무드를 경쟁한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개신교 칼뱅교에서 얘기한 그 선민이라는 것이 인간이 스스로 나는 신에게 선택받았다 라는 것은 그 자신의 그냥 삶에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하는 동기부여가 될 따름이지 절대 진리가 아니죠. 자기 자신이 인간인데 인간의 부족한 인식론으로 어떻게 자기 자신이 신에게 선택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전 확신 못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민을 잘못하면 그게 바로 파시즘으로 흐른다. 다른 인간보다 내가 낫다. 왜냐하면 신에게 선택받았기 때문이다. 다른 인간보다 낫다. 그게 파시즘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 이거죠. 긍정적인 건 좋은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에게 다가서기 위한, 그러나 결코 신에 도달할 수 없는 그것과 인간관계에 관해서 다른 인간보다 낫기 위해서 그냥 프리메슨이 인드라이겠지만 유대인들의 어떤 따라잡기 위한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된다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보되 그걸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면 파시스트가 된다. 신 앞에 우리 인간은 모두 평등합니다. 모르니까 우린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인간이지 신이 아닙니다. 아무리 인간 사이에서 인드라는 축구 못하고 손흥민은 축구 너무 잘하지만 손흥민이나 인드라나 똑같죠. 능력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걸 부정하면 안 돼. 능력의 차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의 차이는 신과 비교해서 너무나 사소하다. SSBC는 처음에 아편무역을 위해 스코틀랜드 프리메슨이 지도하여 만들었습니다. 당대 영국 동인도에 사는 구변 초대 황제인 베어링 가문을 중심으로 프리메슨이 주도하였습니다. 허나 1850년대 로스차일드 가문이 세포의 항쟁을 일으켜서
영국 동인도 회사 인도 중국 독점권은 없애서 무역 독점권이죠. 영국 동인도 회사를 파산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1873년에 파산했죠. 20년 동안에 걸쳐서. 이후 로스차일드 가문이 동아시아 총독인 사순 가문을 대리인으로 내세웁니다. 사순이 홍콩이 중심이 아닌 상하이를 중심으로 중국 아편 시장을 1900년대까지 통계는 1900년대까지 나왔던 것 같아요. 90% 이상 독점합니다. 해서 SSBC 중국 본사가 홍콩이었지만 나중에는 SSBC 상하이 지점이 본사를 앞답니다. 실적 면에서. 스코틀랜드 프리메슨이나 사순이나 모두 홍콩 SSBC의 주주였죠. 예나 지금이나 홍콩 프리메슨이고 상하이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현대사에서 예를 들면 뭐 1927년에 왜 그때 손문이나 장개석은 상하이로 가고 또 중국 공산당이 상하이에서 왜 이렇게 들고 일어났고 1873년에 대공황 때 상하이가 영향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19세기 말 마침내 베어링 가문이 파산합니다. 1895년까지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베어링 가문 충직한 신하였던 일본 정부도 로스차일드 가문으로 말을 바꿨답니다. 인도의 동양 은행하고 계속 거래했죠. 이때 부상한 세력이 자위파시 흥룡회죠. 흥룡회는 이제 메이지 유신 단행되고 그 다음에 사초 전쟁 있고 나서 애들이 소외됐단 말이에요. 하급무사 사무라이들이, 그런 애들이 이제 됐는데 얘네들을 꼬드겨 가지고 한 건데, 뭐 이때 흥룡회대로 그 마약 자금, 이렇게 활동 자금 필요했고, 또 이 흥룡회하고 연결되는 게 손문이죠. 손문 장개석, 사실 쭝공의 핵심 재정 담당도 저는 이 흥룡회하고 연결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손문, 장개석, 쭝공 공산당, 이 모두가 이 흥룡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유파시죠. 이건 동학운동하고도 흥룡회와 관련이 있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로스차일드 가문은 당대 미치광이 일본 정권과 흥룡회를 통해 홍콩 흔들기를 원하였지만 입국이 거절되죠. 그래서 1910년대까지 영국 프리메슨 세력의 강력한 저항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흥룡회와 어떤 손문 장개석 라인이 상하이로 근거지로 옮기죠. 파리 로스차일드가 일으킨 1차 세계대전을 반대하여 반전으로 감옥에 갔다 풀려난 302년의 회원이자 페이벤협회 회원이고 케임브리지 사도의 멤버였고, 빅터 로스차일드 케임브리지 사도의 멤버죠. 그 다음에 인드라 강조하는 영국 런던 정경대학 하면서 조지 소로스죠. 영국 런던 정경대학의 마스터이자 채터마스 수장이 되고 마침내 국영 황제가 되는 베드포드 공작 가문 방기가 러셀 가문이고요. 러셀의 형에 의해서 형이 죽자 세습백작을 받은 것이 버트란트 러셀 이래가지고 일본 만화 캔디가 이 러셀을 주인공을 한 게 아닌가, 남자 주인공으로.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007 영화의 주인공 롤모델이었다, 이렇게 해서 평가하고 있고요. 영국 대표단으로 파리 로스차일드가 만든 괴물정권 두목 자유파시 인간도살자 레닌 트로츠키를 만나서 경멸을 표한 뒤 중앙아시아를 통해 중국으로 갑니다. 분노한 자유파시 인간백정 트로츠키가 1920년대 파리 로스차일드 가문 지시를 받아 영국 세계 최초 영국 근로자 청파업을 일으켰는데 실패하죠. 적극적으로 버트란트 러셀이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은 중국에서 로스차일드 가문에 맞서 영국 구병 귀족 영향력을 키우는 목적으로 중국 찬양 발언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버트란트 러셀은 이 당시에는 이제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구병 황제가 1919년인가 20년이었죠. 요 북경대에서 강연을 했을 때 그때 북경대 청강생이 좌이파시오 인간도살자 모택동이었고요. 쭝공에서 충직한 가신 준내를 통해 대부분의 쭝공의 고위 당직자들은
파리 유학생들입니다. 파리 유학생들, 파리에 뭐가 있죠? 파리 로스차일드가 있습니다. 예? 쭈꽁 공산당,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의 그 호치민도 파리 유학생이죠. 예. 파리가 당대 중심이었습니다. 파리 로스차일드. 예, 참고하시고요. 그때마다 쭈꽁 방향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예, 좌파쇼 인간도 살짝 모택동을 세우고 국공내전에서 쭈꽁이 승리하게 만들고 한반도를 분단시키고 한국전쟁을 일으키고 오늘날 4.3 항쟁도 사실상 버트란트 러셀의 작품이다. 그런 게 인들의 입장이죠. 오늘날 쭈꽁을 만든 8할 이상이 버트란트 러셀입니다. 버트란트 러셀 인들아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제 버트란트 러셀이 그 황제가 되면서 한 20년 동안 흑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버트란트 러셀이 중국에서 병을 얻어 요양을 하였는데 이때 일본에선 그가 죽었다고 할 만큼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였어요. 중국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잃을 걸 걱정했던 거죠. 1920년대 영일 동맹이 깨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20년대 깨지죠. 후일 태평양 전쟁 한창일 때 당대 파시쇼 일본 정권이 홍콩을 점령했을 때 홍콩 SSBC 본사를 작살내며 뒤끝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전후 로스차일드 가문 계열 미쓰이 완전 해체와 프리메슨 계열 미쓰비시 부분적 해체 이후 복원에서 보듯 영국 금융은 일본 경제 1970년대 초반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허나 1990년대를 맞이하여 소로스의 엔화 사건과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하면서 영국 금융 영향력을 일본에서 상당 부분 잃게 되었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홍콩 외환작전 세력부터 시작한 1997년 한국 외환위기 이후 SSBC가 한국에도 지점을 내어 흑자도산한 한국 기업들과 헐값 부동산을 상대로 짭짤한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홍콩반은 SSBC가 서방세계 감시를 피해 쭈꽁 보호 속에서 오히려 금융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영국 금융은 건재하였습니다. 예로 당대 금리 기준은 리버 금리, 런던 금리였습니다. 시티 지역 은행 간 금리였다 이거죠. 금값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당대 금리는 미 국채 금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세계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미 국채 금리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습니다. 금 가격 조작 사건, 리버 금리 조작 사건, 조세 피처 사건 연이어 터집니다. 빌더버그 운영위를 움직였던 로스차일드 가신 금융인 바클레이즈가 무너졌습니다. 바클레이즈는 EPL 스폰서였습니다. 물론 국제부가 무너져가지고 바클레이즈는 보존됐지만 상당 부분 국제금융면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다른 영국 은행들도 많이 타격받았는데 SSBC만이 거의 타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건재했습니다. 쭈꽁 개혁개방 신자유주의 경제발전 덕분입니다. 뱅크런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자금이 쭈꽁에서 들어왔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상기한 영상을 보기 전에 인드라 구입번호로 설명한 SSBC 은행론이고 나머지는 영상을 시청했어요. 네, 추천합니다. 네, 적극 추천합니다. 시간 날 때 꼭 보세요. 전신우님 어서오세요. 아주 잘 만든 다큐멘터리다. 요건 안 봐도 되고 시간 나는 사람 보시면 되고요. 바티칸의 자금이 어떻게 운영되냐. 현금에 작은 동전을 넣는 모든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바티칸 자금은 어떻게 운영될까. 그런 자금이 딱딱 둔갑해 가지고 런던의 부동산이 된다 이거죠. 왜 이렇게 전세계 비자금은 영국 런던의 부동산은 그렇게 좋아할까요? 후딩도 좋아하고 첼시 구단주도 좋아하고 중동의 부자들도 좋아하고 런던이 너무 넘치니까 이제 맨체스터로 간 거고 뉴캐슬로 가나요? 하여튼 간에 영국 시민들에겐 좋은 일이죠. 왜 이렇게 영국의 부동산을 좋아할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한다면 PPP라는 게 있죠. PPP. 예, 이거는 대중이 모릅니다. 예, 이건 PPP 투자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일정 액수 이상, 뭐 100만 달러인가, 뭐 하여튼가 이상의 액수를 전 세계 25개 은행, 예, 어떻게 그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가면 아무나 그걸 받아주지 않습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만 그것을 비밀리에 투자하면 일정한 수익을 무조건 보장해 주는 것이 PPP입니다. 이 PPP는 그 인디펜던트 POV에서 폭로가 됐지만 일부분이 대부분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이렇게 자원 채굴 뭐 이런 것들로 초과 이득을 얻은 부분을 상당한 자금 세탁을 통해서 안전하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PPP입니다. 예. 안전하면서도 고수익을 보장한다 이거죠. 참고하시고요. 거기에 바티칸도 참여했을까요? 알 수가 없죠. 그걸 알려면은 이 압사 APSA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어떤 공적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비밀리에 운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국구펀드나 이런 것들은 다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있죠. 어디에 투자했다. 바티칸 자금은 과연 왜 꼭 비밀리에 관리가 되고 있나요? 만약에 바티칸이 뭔가 더러운 자금 세탁에 관여되어 있다면 바티칸의 권위가 괜히 추락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카톨릭에 대해서도 긍정적입니다. 저는 아마 카톨릭의 로마 교황청의 자금 관리가 아마도 도덕적으로 가장 수준 높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차이나 옵저버, 뭐 이렇게 어렵다. 그래서 내수 시장이라 하면 국내 수요 시장을 의미합니다. 국가나 기업과 개인 투자와 소비 총합을 말합니다. 국가는 정부 지출을 통해 투자를 하죠. 인프라 건설이 예입니다. 보통 GOP 항목의 기경 이렇게 잡힙니다. 보통 아파트 건설로만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고 인프라 토목 건축이란 국가 재정 항목에서 굉장히 역할을 합니다. 가령 증권 같은 경우는 25%가 이 부분 인프라 기경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내수를 키워라, 결국은 그 인프라를 키워라, 뭐 이런 얘기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인프라 토목 건축이 중요한 이유는 케인즈주의에서 뉴질에서 본바 내수경제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토목 건축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가가 상승하고 일하는 과정에서나 그 주변에서나 제조업, 서비스업이 호황을 누립니다. 가령 삼성전자, 제드래곤이 경기도에 뭐 50조 투자한다. 이러면 그냥 거기 지가가 폭등하고 그 주변 사건이 그냥 화랑을 맞이하고 공장이 지어지면 거기에 있는 근로자분들이 다 거기 인드라 같은 가게에 맥주집 가서 맥주 먹고 여관 가서 떡 치고 여러 가지 할 겁니까? 그럼 화랑이 되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가 떠난다? 그럼 그 지역은 다 망하는 거죠. 아주 찐꽁은 이미 제조업에서 벤콩 시퍼르가 첫 권력을 잡았던 10년 전부터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사실은 그때 친절하게도 SSBC 같은 데서 권고했던 것이 내수를 키워라 였습니다. 마치 1990년대 초반, 사실은 1880년대부터 전두환 정부 때부터 이미 한국 경제가 지금 찐꽁과 같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저 80년대 때 가령 인드라가 이제 기계학과인데 엔진이 없어. 엔진은 1990년대 가서야 현대에서 엔진 하나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급 기술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그런 기술을 주지 않으니까, 예, 기존의 그 가격 경쟁력은 이미 다른 경쟁 국가와, 예, 큰 차이가 없고 브랜드도 없고 어디까지 뭐 주문자 생산 방식 OEM이라고 하죠. 그걸로 버틸 수가 없었던 게 1980년대예요. 근데 상황 여건이 좋아져 가지고 삼저다 해 가지고 그게 잠시 풀렸던 겁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이 과감하게 이렇게 말했죠. 소비가 미덕이다.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아파트 예, GDP를 늘리려면 다른 거 있습니까? 예, 100만호 아파트 건설. 그래서 집값 폭락했죠. 우리 아파트도 90년대 때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진 아파트입니다. 재건축을 앞둔. 자, 이전까지는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허리띠를 졸라맸던 거죠. 근데 이제 아무튼 맹꽁 씨바로 2기가 시작됐는데 대안은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경제 붕괴를 경험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딱 10년 뒤에 한국 외환위기죠. 음모가 있었긴 하지만 1997년에 한국 외환위기는 한 번쯤 거쳐갈 통과 유례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죠. 대마 불사여서가 아니라 ጭ꿍이 아직 세계 경제에 기여하는 것만큼 천천히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ጭ꿍이 한국과 같은 자유국가가 아니라 파시오 국가이기에 또 가능합니다. 더더욱. 어쨌든 좀비 은행과 좀비 기업으로 버틸 수 있다. ጭ꿍이. 20세기 초 영국 프리메슨들 중 일부가 당대 구변 황제인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지나치게 절망하여 파시오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들이 일루미나티가 된 거죠. 프리메슨의 긍정성을 살지 못하고, 그냥 이기려고 하니까, 하도 지다 보니까 난 반드시 이길 거야. 신의 선택을 받았어. 그게 바로 일루미나티인 거죠. 선민의식. 이게 파시즘이에요. 그 프리메슨 중 일부가 타락해서 좌익 파시스트가 되는 것이 일루미나티인 것입니다. 이들 일루미나티들은 꼼수로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는 거죠. 아니 자본 싸움은 자본으로, 록펠러 가문이 자본 경쟁을 통해서 로스차일드 가문을 이겼잖아요. 그걸 어떻게 정치적 꼼수로 해보겠다고. 그게 파시즘이죠. 규칙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칙을 통해서 승부를 뒤집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일루미나티들이 우파시조 히틀러를 만들고 좌파시조 인간백적 레닌 정권을 만들었던 거죠. 파리 로스차일드도 이에 대항해서 좌파시조 인간백적 레닌 정권을 만든 거죠. 결국 어떻습니까? 실력 차이는 명백한 것이다. 둘 다 끔찍한 인류 학살을 낳았다. 꼼수는 꼼수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성공한 듯이 보이지만 결국은 가짜뉴스는 가짜뉴스로 판명될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고스란히 적용 가능합니다. 일루미나티들이 ጭ꿍 경제가 아닌 ጭ꿍 정치에 올인했다는 데서 흥망성쇠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정치에 올인하면 즉각적인 효과가 일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가짜뉴스 음모론 포퓰리즘에 대중이 열광하니까 말이죠. 허나 허망하게도 그 주의가 무척 짧습니다. 신저 타임이 돌아온 대중은 등은 돌리기 마련입니다. 대중은 언제나 바보가 아닙니다. 언제나 개돼지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최근에 후쿠시마에 대해서 제보 주신 분이 무슨 한신대 나오시는 그 기장 목사들, 한신대 출신들 총동원련이 내려왔네 뭐네 이런 어떤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개인적 영성에 따른, 그러니까 먹고 사는 짐이 아닌 개인적 영성적 결단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후쿠시마 반대 많이 하는 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에 늘 강조하지만 데크틀딱 몇 달들이 좀 투쟁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주명이가 좀 버텨줬으면 좋겠다.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후쿠시마 시위 많이 할수록 저는 그만큼 더 차기 총선에서 더 국힘 득표율이 높아진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이트나님 어서오세요.
올해 일본 경제가 미국 경제에 이어 거의 유일하게 눈부신 성장을 하는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데이터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함께 큰 그림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드라는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늘 강조하였습니다. 자유자족 정신이냐 파시즘이냐, 같이 공유, 같이 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독일 경제 위기다. 독일 경제 왜 위기냐? 쭉 보시면 되고, 20여 년 전 인드라가 유럽 배낭여행을 할 때 동독 지역인 라이프치히에 우연하게 도착해서 한 적이 있죠. 신이 뜻이었나요? 그건 아닐 수도 있죠. 인드라 착각이죠. 온통 공사 중이었죠. 독일은 1990년대 통일 건설로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독일이 2000년대부터 갑자기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황제로 군림하기 시작합니다. 혹자는 좌회좌파 슈레더 덕분이라고 하지만, 그랬다면 슈레더가 권력을 잃었겠습니까? 네. 다른 건 핑계고요. 유로화 덕분이에요. 유로화 덕분에 독일 경제 국한하지 않고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실상 마크와나 다름없는 유로화를 찍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해서 동유럽 국가들이 다 들어오고 유로로 들어오니까 헝가리에서 부품 받고, 체코슬라바키아에서 받고, 홀란드에서도 받고, 원자재를 싸게 하고 노동력도 싸게 받아서 하니까 버틸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유로화도 더 많이 찍어낼 수 있고, 마르크화를. 그래서 이런 얘기에서 인드라가 얘기잖아요. 이런 어떤 유로화의 과정을 보면서 인드라가 늘 강조하는 게, 미국 경제 GDP를 기준으로 아니라 세계 경제를 기준으로 달러를 찍어내야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세계 경제는 더 잘 나갈 거다. 미국 경제를 기준으로, 미국 GDP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세계 경제. 만약 세계 경제가 부담스럽다면 일본과 유럽, 영국, 스위스 뺀 나머지 제3세계와 미국을 합친 GDP, 뭐 중국도 원하지 않으면 중국도 빼주고, 인도까지 빼주고, 아니면 브릭스 국가 최근에 된 국가까지도 빼주고, 거기 국가들 다 빼고 미국과 그 나머지 국가, 한국과 같은 나라, 대만, 뭐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 이집,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 다 합쳐서 그걸 기준으로 달러 찍어내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진다. 인드라 확신해서 얘기하게 드립니다. 그게 인드라 후기 신자유주의 이론이죠. 인드라가 늘 강조하지만 중앙은행 역할이란 돈은 찍어내는 데 있습니다. 얼마만큼 찍어내느냐에 대해 당대 합리적인 설명과 힘을 필요로 한다고 했습니다. 무작정 찍어내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최종 인간은 국유본이고, 해서 인드라가 늘 대안으로 내세우는 것이 달러를 미국 경제 국한화, 이거 아까 얘기했고요. 인드라가 구변은 시기 신자유론 입장에서 지속 강조했지만 독일이 난관을 이겨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로가 해체되지 않는 한, 또한 마치 피라미드 구조처럼 우크라이나 등 새로운 유로 국가들이 지속 추가할 때마다 유로화를 더 많이 찍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분이 생기니까요. 이를 전제로 독일은 한자 상인 이래로 유럽 역세권이었어요. 그러니까 혹자는, 제가 독일 시골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독일은 굉장히 지방 분권이 잘 돼 있어요. 그게 제도를 잘 만들어서가 아니에요. 원래 독일이 막 300여 국 공국으로 다 찢어져 있잖아. 그게 독일을 딱 지도를 보세요. 유럽의 심장이에요. 어느 나라나 독일을 지나쳐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태리에서 네덜란드로 가건 프랑스에서 러시아로 가건 다 교충 요충지예요. 그냥 독일은 길과 운하와 모든 게 다 열려 있어.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거의 대부분 지역이 역세권이니까, 거래가 활성화되니까 지방분권이 잘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히려 프랑스가 이상한 나라야. 중앙집권이 된 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상대적으로 영국은 지방분권이 덜 된 나라죠. 왜냐하면
런던만 커졌잖아. 그게 역사적인 구조예요. 응? 영국 정치인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예. 그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예. 말하자면 역사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지정학이라고 하죠. 그걸 참고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독일은 지난 100년 역사에서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절실하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나대지 마라. 나대지 마라. 맹공 시파르처럼 히틀러처럼 푸딩처럼 나대지 마라. 그래서 독일은 견제할 것입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처럼 나대면 쓴맛을 반드시 볼 것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대지 마라. 1분 미만 사다리 타임 이거 언제 깃불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참고하시고요. 무조건 이기는 법. 항상 무조건 이기지는 않지만 확률이 높다. 한국은행 경제전망 있었죠. 이거는 뭐였지? 이거는 이제 고용 문제 쭝공에서 청년 실업률 발표 중지. 얘들아는 이제 한국은행 이게 잘 봤습니다. 첫 번째 세수부적 경상수지 부역수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세계 최고 재정 안정국이었죠.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신용평가사에서. 허나 부패 무능 수고통 매국노 문전비 자파시 정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상화해야 되겠습니다. 반정민당 5년 동안 빨아먹었던 것을 징벌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100배 징벌입니다. 단 이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조치일 뿐이며 이걸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가 없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는 현상이 계속된다고 봅니다. 내년까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내년엔 조금 더 사정이 좋아질 것이다.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온다. 뭐 자동차도 계속 올해는 반도체보다 자동차죠. 한국의 현다이, 기아, 그 다음에 KG 모두 힘내세요. 진공 리스크 두 번째, 미국, 일본, 유럽 등 경제 개선 상황과 IT 반도체 사이클 회복 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봅니다. 단 중국 단체 관광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봅니다. 중공이 단계적으로 풀었습니다. 해서 사이즈 페러미 리오프닝 효과가 싱가포르 관광에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그걸로 한국은행 분께서는 추정했는데 일부러 긍정적으로 일부러 한 거죠. 시나리오 추정법으로. 근데 이제 싱가포르하고 한국이 다르다 이거죠. 이후에는 중국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다 이거죠. 싱가포르 때는 그냥 우리도 그랬지만 해외여행 괜찮다 이러니까 이제 막 나갔잖아요. 이제 한국 사람들 다녀올 사람들 다 다녀왔으니까 인들은 안 다녀왔지만 다녀올 사람들은 다 해외 한 번씩 다 다녀왔을 거 아니에요. 한동안 이제 안 나간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중공은 더 어렵다 이거죠. 지금은 중공에서 해외 출입하는 자들에 대한 감시까지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공 공무원들 급여가 대폭 상감되었고 국채까지 강매당하고 있습니다. 은행이나 사실상 공기업인 중공기업들에서 정리해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민간기업 상황은 더 심각해서 공장 가동 중단하거나 파산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물가금리 유가는 현 유가에서 크게 변동성이 없을 거라고 인터넷은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역시 하방 움직임이 멈췄으나 곧바로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인터넷 늘 강조하는 거죠. 10년 전부터. 성예령 정부하에서는 국힘 정부에서는 현 수준에서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미미한 상승만 가능한 하향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임금 상승 압력은 높아질 걸로 전망하는데 이것은 두고 봐야 됐고요.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르겠지만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동결을 하다가 올해 말 전격적인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전망을 유지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미국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그간 관례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디스와 S&P가 미국 중소은행 신용등급을 간등시켰습니다.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뭔가 자의 파시스런 프랑스 피티사 물주와 달리 CFR에서 비판했죠. 저하고 인드라 입장하고 똑같죠. 미국 무디스와 S&P에겐 상식이 있다. 채권 권리가 오르면 채권값이 하락하죠. 중소은행들이 보유한 채권값이 하락하면 재정 운영하는 게 직면하여
중소은행들이 한두 개 파산할 수 있습니다. 설사 한두 개 파산하더라도 자본경제에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이 파급 효과는 미국 경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예를 들어서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터진 것은 미국인데 그걸로 인해서 어디가 더 타격을 더 많이 받았어요? 유럽 금융이 더 타격을 받았잖아요. 미국 금융이 중소은행이 타격을 받으면 미국 경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유럽 금융이 타격받습니다. 농담이 아니야. 미국 경제는 아무 타격 안 받아요. 그리고 비록 미국 체감 경제가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죠. 미국도. 그러나 이제 지표로 보면 미국 경제가 거의 완전 고용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름 사정이 이렇지만 이렇게 중소은행들이 파산할 수 있으니까 미국 연준 금리 결정에 좀 내리진 못할지라도 좀 동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압력을 줬다 이거죠. 근데 이제 잭슨 홀 파월이 이야기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느라 간단한 논평을 하게 되면은 파월이 추가 금리 인상할 수가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 시그널은 뭐냐? 세계 증시와 코인 시장 좀 식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나 뭐 코인 시장 빼고라도 나스닥이 좀 폭락해줘야지 9월달에 예를 들면 10% 20% 폭락해줘야지 파월이 9월달에 이러면서 그럼 동결할게요 이러지. 나스닥이 계속 상승해봐. 그럼 파월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죠? 폭락하면 동결이고 금리가 만약에 계속 나스닥이 오르면 어떻게 될지 저는 몰라요. 그리고 쟤는 인간 지표기 때문에 믿지 마시고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나스닥이 계속 오르면 9월달에 파월은 반드시 올릴 거다 금리를. 그러나 나스닥이 폭락하면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 국채 금리 전 다 봐요. 1개월, 그러니까 이 1개월짜리가 사실은 가장 단타 치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 미국 1개월짜리예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미국 2년 국채, 3년 국채를 재고순환 지수를 중시하기 때문에 30개월이기 때문에 지금 재고순환 지수 주기로 30개월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고 10년물 국채를 보죠. 좀 이렇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참고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이분이 가장 오늘부터 가장 센 지금 현재 찾아보니까 가레스 솔로웨이라는 이분도 참고하세요. 그냥 이 사람 말을 신뢰하지 말고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제일 세게 하락을 발언하는 분이에요. 폭락론자, 폭등론자가 있고 폭락론자가 있잖아요. 양쪽 다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가장 센 이 폭락론자 이분은 하여간 역사적 저점을 만들 것이다. 얘를 막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분이 제시하는 것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4.33 참고하세요. 지금 4.231이죠. 4.231 4.33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저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참고만 하세요. 정확히 4.33.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브릭스. 전 두바이 좋아합니다. 만수르 좋아하고 아랍에미리트 이번에 브릭스 회원국가가 됐죠. 다 모든 게 그래.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어느 나라건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명함이 있는 거죠. 빚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죠. 브릭스 기존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추가 국가는 아르헨티나, 이집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이란, 이티오피아입니다. 하나 유엔 안보리나 G5처럼 소수 국가들도 있어야 오히려 영향력이 큽니다. 해서 국가가 늘어난다는 건 오히려 영향력 약화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5개국 사이에서도 지금 의견이 심각하게 엇갈리는 판이죠. 뭐 인도와 중공 얘처럼 10여 년 전 G8인가 G8인가에서 뭐 20으로 갈 때도 인도라가 비판적 분으로 이유가 이거고요. 합의가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릭스라는 게 사실은 경제 공동체 G5에 대항한 그런 개념인데 달러 대항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G5는 유엔 안보리 대항체 개념으로 데이비 록펠러가 만든 것입니다. 핵심은 정상회의가 아니라 재무장관 회의죠. 하고 이들 국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는 당대 실제로 돈이 있었죠. 이에 대해 채텀하우스 쪽에서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 2000년대 초반 차이메리카 개념에 이은 브릭스 개념이란 달러 대항이란 명분 뒤에서 실은 G5에 대항하겠다는 영국은행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신자유주의 경제 발전에서 미국은행이 제조, 직접 투자로 한다면 영국은행은 뒤에 숨어서 금융 쪽으로만 단물 쪽쪽 빨아먹겠다는 거죠.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그래도 고용이 창출하고 부가효과도 생기는 반면 직접 투자는 기술 이전도 되고 금융 투자는 어쩌죠? 그냥 유령회사 하나 딱 꽂아놓고 세금도 안 내. 본사로 저 무슨 바하마 같은데 그런데 딱 두면 세금도 안 내. 고용효과도 없어. 그걸로 쭉쭉 빨아먹는 거야 그냥 영국 HSBC. 고용효과도 없어. 무슨 부가효과도 없고 세금도 안 내. 기술 이전도 없어. 근데 지금 브릭스 국가 중 경제가 잘 나가는 국가는 지금 현재 인도뿐이죠. 게다가 영국 금융 사정도 좋은 사정이 아닙니다. 향후가 더욱 문제죠. 정치 외교가 문제입니다. 브릭스에 대해 미국 은행이 손가락 빨고 있다고 보면 오해죠. 브라질 자유좌파 룰라 정부를 환영했던 CFR 입장을 고려하길 바랍니다. 뭐 인도 중국 문제를 제쳐놓고라도 남아공과 이집트 두 국가 역사적으로 유럽에 마냥 웃는 국가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집트와 이디오피아는 나일강 물 문제로 전쟁까지 치달을 우려가 있습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국제에너지협회에서가 화석연료가 2045년까지 영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중동 각국에서 가스 석유에 의존하다가는 사우디든 카타르든 만수르든 재정 위험에 도달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가령 아랍에미리트 연방은 지금 현재 석유 의존도가 5% 미만입니다. 모든 걸 인프라 투자해가지고 지금 아랍에미리트 연방이 잘 살고 있는 건데요.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고 운때가 맞아서 레바논이 1970년대 중동의 파리라고 불렀던 레바논이 망하는 바람에 그런 중동의 싱가포르, 중동의 무슨 니스, 중동의 모나코처럼 이 두바이가 뜬 거죠. 여기 그래가지고 지금 UAE가 먹고 사는 건데 문제는 지금 사우디 빈살만 네옴시티에서 보듯 고스란히 지금 모든 중동 국가가 아랍에미리트 벤치마킹 하고 있다 이거예요. 모두가 안 하고 자신만 해야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해서 에버랜드가 경기도에 딱 하나만 있으니까 에버랜드가 잘 되는 거죠. 근데 수도권에 에버랜드가 100개가 있다고 쳐봐. 에버랜드 장사가 될 것 같습니까? 간단한 짓이죠. 암만 무슨 대박 아이템을 가지면 뭐해. 커피 전문점이 그냥 5m마다 하나씩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쉽지 않죠. 마지막으로 영국은행 영향력이 나날이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헌법처럼 성문 헌법, 영국은 이제 관습법,
주로 이렇게 이쪽으로 가잖아요. 예. 둘이 뭉실한 게 많다 이거예요. 근데 미국 쪽에서는 우리는 다 성문법으로 하니까 다 그냥 성문 계약도 다 성문적으로 하고 눈에 보이는 걸로 가자 계속 주장할 거란 말이야. 이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거든. 시간이 문제다. 계속 유튜브 통해서 폭로가 나온다. 1편, 2편, 3편 시리즈로 나온다. 우리 블룸버그 우리 언니 이거 깜짝 놀랐어. 영화에서나 나왔던 미래 인간은 타임머신 타고 미래에서 오셨나봐. 아이 뭐 블랙로그 가짜뉴스 물론이고요. 차이나 옵저버 하나하나가 다 좋아요. 적극 추천. ጭቁং 문제에 대한 ጭቁং 경제에 대해선 최고다. 그 다음에 멕시코 아프리카 보시면 되고 세실로즈죠. 세실로즈 이분이 잘 만들었어요. 세실로즈를 너무 긍정적인 관점에서 저는 항상 이런 인물이나 회사 평가를 긍정적인 데서 출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분 굉장히 세실로즈에 대해서 정말 잘 만들었다 다큐를. 저는 멕시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화가 제3세계 근로자들과 시민들에게는 복음의 희망이지만 유럽 몇몇 국가들은 좌우 파시스트들은 제3세계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어 세계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서 인도, 멕시코,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들이 경제 발전해서 프랑스, 독일 같은 국가 대신 준기축 통화국이 된다면 유럽 사회보장제도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아직까지는. 바로 그러하기에 그러한 저항에 직면한 기득권들의 반대 때문에 세계의 속도가 더딜 수는 있어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멕시코 신자유주의 경제성장도 가속화될 것이다. 두 번째 현재 멕시코 경제 발전을 맡고 있는 요인은 현 멕시코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같은 애죠. 세 번째 다행스럽게도 현재 멕시코 최초 재벌이 뉴욕타임즈 대주주예요. 이 사람이 지금 중심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간에 반쪽 정은이 하여튼 간에 그 무슨 저쪽에 새망 같은 걸 만들었는데 완전히 망가졌대요. 이거를 지가 명령해 놓고 관료 탓하면서 자기만 빠졌다 이거죠. 근데 이게 김기석 누님 말 맞다나 행정부가 무슨 힘이 있어요. 당에서 시키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당의 얘기에서 한치도 벗어나면 되는데 당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당 책임은 본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데 이건 반쪽 일성이나 반쪽 정의를 써먹은 수법이죠. 자기만 싹 봐서 다 관료 탓이다. 그것도까지도 좋아. 지가 살려가는 그건 왜 공식적인 그 노동신문 같은 데다가 쌍욕을 날리냐. 그거는 김기석 누님 말이 맞죠. 반쪽 일성 반쪽 정의도 반쪽 정의도 하지 않은 짓을 북한의 그 관료들이 무슨 죄야. 거기 그 사람들한테 대못을 박냐. 대놓고 완전히 그 반쪽 노면이 그때 무슨 건설사 사람한테 뭐라고 해가지고 그 건설사 사장이 자살했잖아. 그거 하나만으로도 반쪽 노면은 참 인간이 못된 놈이에요. 인간적으로도 진짜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대한민국도 이 정도인데 북한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반쪽 정원은 그렇다 쳐. 넌 좌회파시오 맹꽁 18호는 북경 근처에서 홍수가 그렇게 났는데 어디서 뭐하고 자빠져 있는 거냐. 이거는 반쪽 정원만도 못한 놈이다. 같은 좌회파시오도. 하여튼 간에 뭐 정원 문제 건드린다든지 뭐 이렇게 뭐 무슨 뭐 부자들 뭐 이렇게 세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꼼수 부리는 게 똑같아. 하나씩 근본적인 건 하나도 안 고치고 오히려 더 부패하게 만들면서 얘네들 변명은 그거잖아. 어쩌다 잡은 정권이니까 더 해먹겠다. 여태까지 뭐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개선해서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그거를 더 해서 30년 해먹은 거를 5년 만에 해먹겠다. 이런 발상을 당연하게 생각해 얘들은.
예, 그 실제로 그걸로 30년을 해먹었다는 것도 굉장히 부정확한 얘기예요. 너네들 지금 5년간 해먹은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 줄 아니? 매국노야 너네들. 술꼴통이고 적폐야 너네들.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드라 추천. 아까 처음에 영상하고 인디펜던트 PV 이거는 저번에 소개했죠. 네, 꼭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1분 쉬었다 오겠습니다. 1시간 내에 끝내려고 했는데 시간이 벌써 지났네요. 1분 쉬었다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끝내겠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댓글 한번 보고요. 네, 없네요. 대한공시대 죄송합니다. 대한공시대 외교안보 정치 골박 왜 되졌나 영국 공영방송 BBC 요즘 미쳤다. 괴르파시오 반쪽정은 비자금이 SSBC 있을까? CFR 누가 1급 전방 프리고진을 죽였나? 성렬형이 어린이 정원에 가서 놀았네요. 네, 보기 좋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젤스키 그 우크라이나가 독립기념일입니다. 그 기념에서 이제 크리미아 상륙작전을 한 거죠. 가서 깃발 한번 딱 꽂고 유유자적하게 딱 철수한 거예요. 예, 독립기념일 맞이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축하드립니다. 반드시 독립을 쟁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젤스키 자유우파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요즘 BBC가 미쳤습니다. 이제 위키피디아의 BBC 이슈 논란에 대해서 내가 쭉 썼고요. 다른 거 모르는 건 다 보시고 딱 하나만 이제 얘기하면 다른 건 다 이해가 되실 거고, 키르키즈만 얘기한다면 역사적으로 키르키즈인들은 이쪽 생긴 건 키르키즈인 보면 동양인인데 인도 유럽계 이란계예요. 이란계. 이 키르키즈인들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상업에 능했던 사람들입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리고 이웃나라 그 타지키스탄과 물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키르키즈라는 나라는요 아무것도 없어. 자원도 없고, 예, GDP의 상당부 필리핀하고 비슷해서 필리핀 자원이라도 있지. 30%가 해외에 근로자들이 나가서 보내준 송금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키르키즈 시민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 넌더리가 났어요.
예, 경제를 해결해주면 누구라도 지지해주겠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뭐 역속 뭐 나타났는데 뭐 여기서 BBC가 얘를 왜 굳이 까대냐 이거예요. 예? 쿠데타를 조장해 시켰다 이거지. 말 부르키나파소,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처럼 아프리카의 박정희 대통령 쿠데타로 물러난 거 그랬잖아. 암살당하고. 예. 왜 굳이 여기 있을까? 키르키즈는 아무것도 없는데. 미군 기지가 미군 기지가 뭐 아니, 예? 키르키즈 시민 입장에서는 미군 기지가 있어가지고 돈 좀 벌면 좋고, 미군 기지 말고 그 철수하면 뭐 러시아에서 석유도 해주겠다 하면 그것도 좋고 그런 거거든요. 그 문제가 안 돼, 내가 볼 때. 굳이 저 조그만 나라에 왜 굳이 영국에서 BBC가 간섭했나? 이건 BBC 당대 경영진의 문제죠. 당대 경영진의 문제다. 이 이슈 논란이 된 것들은 다 똑같은 경영주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당대 경영진의 문제다. 지금 BBC가 미친 것도 현재 BBC의 경영진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그 인도 언니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BBC에서 뭐 성폭력 문제 뭐 이런 게 터지고 난리가 났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타지키스탄 자체는 별일 없는데 이게 만약에 러시아가 망하면요 그 중앙아시아 쪽에 러시아 유전이 있어요. 가스 큰 게 그게 이제 중국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게 요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하고 가까워.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인드라 전망대로 그런 나라들이 독립하게 되면 이 타지키스탄이나 이러한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냥 국경을 자의적으로 그어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 그 러시아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타지키스탄에 있는 사람들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 영향력을 줄이겠다 그런 의도인지 일단 알뿌리 봐도 그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일단 그 중앙아시아의 그 유전지대 인근의 사람 애들을 약호를 죽이겠다. 아프리카 애들 막 그렇게 가난하게 만드듯이 그런 것밖에 안 보인다. 제국주의적인 논평을 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BBC가 지지했던 애도 혁명 맞아가지고 키르기스탄들이 시민들이 들고 나서 쫓아냈거든요. 정말 BBC가 미쳤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뭐 다른 영국 방송도 저는 영국 좋아하잖아요. 다시 인드라 만약 저는 환생을 안 믿지만 만약 전생이 있다면 아마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영국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상해요. 지금 BBC가 미쳤다. 이게만 하고요. 이거 이제 그 사우스 지금 뭐 저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홍콩 신문이죠. 이것도 SSBC와 연관이 있고 지금 사실상 쭈껑에 찌라시가 됐죠.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즈 같은 데서는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를 쭈껑의 찌라시 소프트 파워 해외 보급 그 매체로 보고 있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시턴 더 언니 예상대로 도직구 조은정 사회자가 휴가를 다녀왔군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이름만 듣다가 오늘 처음 리처드 롤리스 이분은 제가 이름을 들어본 분이에요. 이분하고 늘 같이 하는 게 그 카터 때 브레진스키 또 지금 지난 시기에 국방부 장관 했던 분, 그 다음 이분, 이게 라인이 쫙 되는 분이에요. 갑자기 그 국방부 장관 또 기억이 안 나네.
그다음에 이분은 또 사이다 발언을 잘 하시는 분이죠. 메리 베스롬, 둘 다 CIA 보시면 되고, 이 롤리스 VOA 인터뷰는 간단해요. 근데 한국이 핵무장하면 큰일 난다, 얘기해요. 동의하고요. 지지합니다. 그 다음에 중공은 분명 대한민국을 열등한 국가로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스처 중에 요런 제스처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이렇게 해요. 저는 이 제스처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생각해 볼 만한 거죠. 나토는 지금 자동 개입이죠. 동맹이 자동 개입되는 거예요. 한국과만 침략당해도 다 되는. 근데 만약에 동아시아의 나토가 된다면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만장일치가 아니다, 방향이 아니다라는데 공감이 되네요. 지금 한미의 동맹 그러면 자동 개입이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될 수도 없고. 우리 김기선 누님이 역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쨌든 정찰위성이다, 미사일, 북한 로켓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군사 전문 기자 역임하셨던 김기선 누님이 정통하시고, 요거는 또 재미있게 한국 친구 같아요. 한국 친구. 저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영어로 된 것들을 좀 더 많은 친구들이 한국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어에 자신 있으신 분들이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이렇게 좀 알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꼭 한반도 관련, 한국 관련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듯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히철리즘 같은 여행 유튜버가 영어 잘하잖아요. 그럼 영어로 하는 거야. 다른 영어권 친구들도 히철리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한국인의 시각이 이렇다는가 이런 거 보여주는 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인이 아프리카 문제를 이야기하고, 한국인이 중남미 경제에 대해서 논하고. 인드라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영어 실력이 안 돼서요. 다른 영어 실력 되는 친구들이 조회수도 늘리고 좋지 않습니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세계를 대상으로 케이팝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푸딩의 비자금은 뭔가? 이거는 이제 지금 젤레스키가 말고 그때 이제 푸딩의 위성 정권이었던 과거 정권이 런던의 아파트를, 초호화판 아파트를 첼시 구단주처럼 마련했다. 여러분은 세계 최고 부자 중 하나인 자이파시오 스코통 매국노 적폐 반정정은 괴뢰 정권 비자금이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영국은행, 두 번째 프랑스은행, 세 번째 스위스은행, 네 번째 SSC은행. 2002년쯤에 부시 정부 때 델타아시아 파이낸셜 그룹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 무혐의가 됐죠. 근데 무혐의가 되는 이유가 회계를 맡았던 이 언스트 영 글로벌 회사가 EY인데요. EY가 4대 회계 법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란의 이슈가 된 거 크게 다른 거 소소한 거 빼고 큰 것만 보면 리만 브라더스가 있고 월트 디즈니가 있고요. 그리고 룩셈부르크만 생각하시면 되죠. 조세의 피처. 룩셈부르크 하면 룩셈부르크 조세의 피처. 그 다음에 도시바 망했죠. 최악의 회계 스캔들. 이런 회사에게 감사를 맡겼다. 델타 회사가 마카오 회사인데, 저는 조그만 회사가 반쪽정은 비자금을 감당이 되겠느냐. 세탁 이동 경로 중에 하나일 뿐이고, 저런 4대 회계법인을 동원할 만한 배경을 갖출 수 있는 은행은 어딜까요? SSBC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뭐 삼합회, 이것도 삼합회 아까 얘기했죠. 뭐 김산이라고 우리한테 유행했죠. 뭐 독립운동가. 얘가 그 1940년대가 30년대 쭝꽁에게 일제 간첩으로 지목돼서 처형당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죠. 뭐 김산의 아리랑, 일제 간첩으로 지목돼서 처형당했어요. 쭝꽁 공산당한테. 그럼 김산이 복잡한 내막이 있다는 얘기죠. 쭝꽁 내부에도 일본으로 망명한 사람, 캐나다로 망명한 사람 뭐 이래서 많아요. 쭝꽁 내부도 굉장히 삼합회, 뭐 삼합회와 관계가 없다 아니에요. 장개성만 손문과 장개성만 산업회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증권과도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킹. 그 다음에 이제 정찰 위성 실패했죠. 역시나 정승절 동지들의 일심 동체죠. 이때 쭝꽁 대표단이 뻘쭘하게 쳐다본 거 봐요. 이래서 요즘 쭝꽁하고 북한이 잠시 사이가 안 좋죠. 뻘쭘한 쭝꽁 대표. 이거 표정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거 인상 깊은 사진으로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간에 문전비 지명이 의문사 급증한 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언제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게 골룸박이다, 윤미향 밑에 뭐 자살한 거다, 여러 가지 이런 의문사, 문전비 때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의문사를 언제 다루냐. 그렇다면 총선에서 투표하세요. 8.15 이후에 본격 개혁이 시작됐다고 했죠. 그러나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총선에서 이긴 다음에 지금은 아직 시동만 걸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밝혀져야죠. 이런 것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프리고진과 바그너 보도에 관한 월스트리트저널이 가장 정통하다는 게 인들의 입장이고요. 현재까지 뭐 CFR에서도 입장을 했고요. 현재까지 나타난 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지대공 미사일 격추냐, 비행기 내부 폭발이냐, 오작동이냐, 혹은 또 자연 발화냐 해서 비행기 내부 폭발로 잠정 결론이 이어지고 있다. 휴대폰 유관 관찰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미 당국 발표로는 인공위성 관측으로 또 어떤 징후가 없었다고 합니다. 국방부 발표. 휴대폰 영상으로도 보면 날개가 분리된 양상으로 보아서 기계 오작동이나 자연 발화는 아니다. 두 번째, 푸딩 측이 시신 유전자 검사와 비행기 검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관례에 따라 연막 지연 작전 쓰다가 흐지부지 결론 낼 것으로 봅니다. 여태까지 그래왔어요. 진짜로 푸딩이 문전비처럼 그랬습니다. 세 번째, 누가 죽였냐에 따라서는 푸딩이다, 쏘이구다 라는 의견차가 있다. 이건 오랜 시간이 걸려야겠죠. 그래서 빨간 글씨 들어있느라가 CFR 그래서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들은 빨간 줄 큰 거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어쨌든 CFR이나 미국 당국이나 푸딩이나 다 죽었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는데 뭐 일부 이웃분들은 이게 영국 정보부가 죽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의혹도 제기하셔가지고 일단 다 이거는 아주 희박한 확률이지만 음모론을 경계하면서도 모든 가능성은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바그너 그럼 어떻게 되냐? 원래 두 개 쪼개져 있었고, 모스크바 진격 작전 때부터 벌써 둘로 쪼개져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를 흡수하는데 지금 벨로루시에 있던 바그너 부대가 이러지도 못하고 집에 가느냐, 게릴라 전언하느냐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서방 평가는 집에 가는 걸로.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집에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추북일 선생은 조금 더 저는 뭐 북한을 비판하건 반정미당을 비판하건 다 좋은데, 비판을 하더라도 냉정한 관점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훨씬 더 좋다.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도 안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되고,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추구현 선생 높은 정보 수준을 항상 동영상을 제시해 주시지만 상당히 이런 문제들을 신중해 주시는 게 독자 관리에도 좋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음모론을 경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시고요. 이분은 리포팅 프람 우크라이나, 이런 것들, 이런 상세한 정보들 좋아요. 이렇게 떡밥을 던지고 공격한다. 그 다음에 이게 배드타임, 굿타임, 배드타임은 이 전략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런 거 하는데, 전황, 아까 이제 그분이 매일매일 업데이트 한다면 이분 한 달에 한 번씩으로 전략적 관점에서 본다는 장면에서 우크라이나 전황을 이해하기 좋다. 뭐 인도 달 착륙, 그 다음에 또 태풍 소식, 그 다음에 인도에서 또 이렇게 집이 무너졌네요. 그 다음에 종교 역사, 서해문화, 가창력, 아델, 샌드말러, 커너 메이나드, 케이팝 얼굴 천지의 컨셉, 우크라이나 고우리 머니 구이원은 해체론 수영양론. 안녕하세요. 항상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버트란트 러셀이 후손에게 남기는 말에 대한 영상을 보고 사실과 진실에 대한 정의를 구별하기 위해 여러 글이나 인드라 선생님 블로그에 사실, 진실 키워드를 넣고 여러 글을 찾고 읽었지만 명확하게 이 두 단어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사전적 정의나 다른 사람이 제시한 예시, ChatGPT에 물어봤지만 명확하다고 볼 수 이렇게 딱 들어오지는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훌륭한 질문 고맙습니다. 저 역시 사실과 진실에 대한 정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를 전제하고 인드라가 부족하게 말씀드린다면, 사실은 사건이며 진실은 사건들의 패턴입니다. 이에서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며 중요한 건 진실 기준인 거죠. 하여 패턴은 어떻게 볼 것인가 때문에 자유파시어들은 마음대로 조작하고 구성하면 된다는 식이죠. 반면에 자유좌우파들은 그러한 패턴들 역시 인간이 아무렇게나 조작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사란 승자의 몫이라는 면도 간과할 수 없기에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이죠. 상대 진리일 뿐인 거죠. 진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진실은 절대적 진리는 아니죠. 이거는 뭐 압류루, 압류루가 훨씬 낫네요. 뉴아르가 훨씬 낫습니다. 뉴아르가 압류루보다 뉴아르, 오케이 팝. 이건 인드라가 좋아하는 노래들이고요.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12시 20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고맙고요. 한 번씩 거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시간 하려고 했었는데 한 15분 정도 초과됐네요. 분숙자님 고맙고요. 카시아님 고맙습니다. 다리트나님 고맙습니다. 천신누이님 고맙습니다. 다크서클님 고맙습니다. 자,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았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부자 되세요. 다들 힘내시고 다소 어렵더라도 혹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은 인간지표 인드라 참고하시고요. 손실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또 공부했어요. 자, 그래서 저점은 옵니다. 좀 기다리시면은 인드라 정말로 얼마 안 돼. 인드라도 이번에 한번 올인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한번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